치웠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날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 그때 몰아놨다가 다 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Q&A에도 올렸는데, 거기에서 서피스 스테이트,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그 쇼키 베리어, 그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일 때도 그 서피스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인 경우에도 그 서피스 스테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서피스 스테이트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으면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는 이유가 서피스 스테이트에 차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차지가 쌓이면 여러분 그 PN 접합 다이오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차지로부터 포화성 이퀘이션을 구하고 거기로부터 두 번 적분해서 포텐셜이 나왔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을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밴드의 이 왜곡이 바로 차지가 쌓이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서피스 스테이트에 차지가 모이면 그 전체 밴드 모양을 이제 왜곡을 시키고, 또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거기에 쌓인 차지가 전체 중립성을 깨어서 스페이스 차지 자체도 두께를 달래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피스 스테이트가 굉장히 그 전체 특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요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서피스 스테이트가 이제 보면 그 실리콘이 있다.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댕글링 본드가 쭉 여기서 끝이 끝나는 지점, 끝입니다. 끝나는 지점에서 이 실리콘이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 구조가. 그 다이아몬드 구조이죠, 그죠? 다이아몬드 구조로 실리콘 주위에 같은 실리콘이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요 중간에 있는 실리콘 입장에서는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 표면에서는 이게 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실리콘이 다 끝났는데 3개는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1개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실리콘이 있는데 1개가 있는데 또 이게 2개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 본드가 바로 우리가 댕글링 본드라 그러거든요. 그 댕글링 본드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얘를 딱 줬는데 얘가 여기에 그 벌크 영향을 주지 않고 표면에 이미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전하가 쌓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댕글링 본드에서도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메탈과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쇼키 다이오드에서 이런 서피스 스테이트가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탈 옥사이드, 우리가 지금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배울 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표현할 때는 여기에는 실리콘이고요. 여기 실리콘이고, 여기는 보통 옥사이드 그러면 다 SiO2죠. 그죠? SiO2고, 그 다음에 메탈은 메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SiO2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구조고 SiO2는 무슨 구조냐 라고 했을 때, SiO2는 우리가 퀄츠처럼 이렇게 구조가 있는, 퀄츠 싱글 크리스탈린이 아니고 여기는 보통 아몰포스 레이어입니다. 아몰포스나, 그래서 아몰포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실리콘 입장에서는 실리콘과 옥사이드하고 또 실리콘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옥사이드가, 산소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SiO2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SiO2 구조하고 실리콘을 비교했을 때 얘는 주위에 4개가 실리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는 주위에 산소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Si가 SiO2로 결합되어 있고 아몰포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 중간이 영역이 있잖아요. 중간 영역이 있어서 보통 이 반도체에서 이제 실리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얘를 산소를 만나서 굉장히 좋은 절연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강력한 장점이거든요.
어떠한 재료가 나타났을 때 게르마늄이 처음에 게르마늄이 제일 먼저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 효과가 나타났는데 게르마늄 옥사이드가 좋은 저련체였다면 현재 반도체 산업은 게르마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물론 다른 팩터도 있지만 게르마늄 옥사이드는 좋은 저련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리콘 옥사이드는 굉장히 좋은 저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실리콘을 출발해서 표면에 산소를 해서 이제 서멀리 그로운 옥사이드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분명한 건 이 계면에서 실리콘에서 옥사이드에서 Si에서 SiO2로 바뀌는 지점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세미컨덕터는 옥사이드가 없고 그러니까 왼쪽은 옥사이드가 있고 산소가 있고 왼쪽은 산소가 있고 오른쪽은 산소가 없는데 그 중간 영역은 산소가 덜 있는 곳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SiO2가 있으면 여기 중간에 넘어갈 때 여기 보면 실리콘과 옥사이드, 이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 옥사이드 다 끼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옥사이드가 없고 바로 실리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실리콘 있으면 옥사이드가 부족한 상태가 이 중간 계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옥사이드가 부족한 상태다. 그럼 여러분 그 산소라는 거는 산소라는 거 여러분 지구상에 굉장히 풍부한 존재고 생명체가 굉장히 존재인데 산소가 전자를 잘 뺏는 존재인가요? 전자를 잘 주는 존재인가요? 예전에 아련한 기억을 해보면 산소가 전자를 뺏는 구조입니까? 전자를 얻는 구조입니까? 산소가 있으면 O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O 있으면 O에 E-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자를 뺏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뺏는 구조니까 이 산소가 없고 실리콘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플러스, 그 양의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캐타이온, 우리가 아나이온, 그래서 이제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계면에서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가 이렇게 계면에 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리콘 사이드가 아니라 SiO2 사이드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순수한 실리콘의 반도체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에 저련체로 바뀐 영역이니까 SiO2 영역에 있는 거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면에서 우리가 이 SiO2하고 실리콘 사이에 얘가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으면 여기 서피스 스테이트가 여기는 플러스 차지를 띤 양이온이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재에도 나오는데 주로 양이온이다. 일반적으로 양이온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옥시전의 그 부족분 때문에 양의 그 픽스드 차지, 왜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차지를 띠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숨은 내용이 중간에 있어서 제가 surface state라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실리콘과 특별히 옥사이드 사이에 이제 그 중간에 계면에서 옥시전의 디피션시에 의해서 생기는 약간의 양이온, 그거는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surface state가 없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Si에서 SiO2로 탁 바뀌어서 이런 이 플러스 차지가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건데 그게 차라리 좀 덜 이상적이죠, 그죠? 그렇지만 계산할 때 이 SiO2, SiO 계면의 양은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고 만들어진 직후에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이 영향 때문에 이 다른 계산을 이상적으로 할 때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계면일 때 메탈 쪽은 이제 이래 되어 있는데 옥사이드층이 SiO2가 이제 어차피 아몰퍼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몰퍼스거든요. 그러니까 메탈하고 계면이 이제 여기에서는 뭐 서피스 스테이트를 얘기 안 하죠, 그죠? 안 하는 게 여기가 어차피 얘는 그 메탈과 SiO2 사이는 어차피 얘가 잘 결합돼 SiO2가 잘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산소에 노출돼 있었고 여기는 이제 서피스 스테이트 얘기를 안 하고요. 이 쇼키 다이오드 할 때 메탈과 세미컨덕터 할 때는 메탈이 요
세미컨덕터 사이드에 이제 요 댕글링 본드 같은 것들이 이제 서피스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메탈과 이제 이런 반도체 프로세스 이런 걸 배우면 근데 계면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차지가 조금이라도 쌓이면 전체를 뉴트럴리티 때문에 바꿔주고 밴드의 에너지 밴드를 추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상적인 반도체 소자 특성이 안 나오고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댕글링 본드가 있으면 이게 안 좋으니까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올려서 여기에다가 뭘 붙여줍니다. 수소 같은 거 붙여줍니다. 수소를 붙여주면 다리 한 개 있으면 수소가 뭐 한 개 딱 결합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리 한 개 또 튀어나와 있으면 얘를 불만족스러운 결합이니까 여기 수소가 딱 붙어 있으면 실리콘 하이드로전 SiH 이런 식으로 해줘서 여기를 끝을 쫙 이렇게 메꿔주면 얘가 실리콘이 이제 막 액티브한 그런 댕글링 본드가 줄여줄 수 있거든요. 서피스 스테이트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서피스 스테이트를 줄여주는 공정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온도를 한 1000도씩 올려서 수소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해서 이렇게 바깥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만들면 소자가 IV 특성이 잘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밴드 차원에서 얘기해 보면, 에너지 밴드에서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피스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딱 차잖아요.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픽스드 차지든 딱 찹니다. 차는데, 요 서피스 스테이트가, 이게 딱 차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여기 딱 갇혀가지고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어느 바인딩 에너지를 가지고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해 보면 얘가 딱 바인드 닥터가 서피스 결합되잖아요. 그죠? 그럼 표현할 때 이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바인딩이 되면서 흐르지 않는 전자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어차피 밸런스 밴드냐, 컨덕션 밴드냐 하면 오비탈이 오버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오버랩이 된 거 생각해 보면 밸런스 밴드는 채워진 전자에 띄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컨덕션 밴드는 비워져 있는 위에 띄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딱 채워져 있으면 요 중간의 레벨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 레벨로 여기는 비워져 있는 오비탈, 여기는 완전히 채워져 있는 오비탈이니까 요 사이에 안 채워져 있는 요런 중간에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보통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그런 세 보면 이게 균일하게 맞냐 설치하다 보면 이게 아니라 이제 요 표면 상태에 따라서 여기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죠? 그럼 여기만 있을 수 있지 않냐, 혹은 여기에 여기가 굉장히 촘촘하고 여기는 띄엄띄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컨트롤 못하니까 이게 이제 댕글링 본드가 덜렁덜렁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 밑에도 채워진다 그랬을 때 얘가 상태는 분포를 가질 수 있거든요. 분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분포는 뭐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제일 자연스러운 분포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통계 확률 이런 데 배웠던 어떤 자연에서 가장 이런 자연스럽게 분포하는 분포 뭐 있죠, 여러분? 네? 가우시안, 그러니까 정규 분포. 정규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뭐 2파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뭐 이런 엑스포넨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포가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럽다 생각하는 분포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얘도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기에 분포할 때 여기는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는 적게 분포하고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여기 적게 분포하고 한 밀도가 촘촘한 정도가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한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수업에서 배울 때는 요거를 이제 이 안에 이제 이 전체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를 랜덤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까지 동일한 환경으로 분포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편의상 여기에 유니폼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가 채워질 때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우리 그 연습 문제 할 때도 제가 풀었었는데 이제 그 여기 페르미 레벨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까지 채워질 거고 그다음에 뭐 페르미 레벨이 여기다. 여기까지 채워질 거고 그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여기가 도너다. 이에 도너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여기면 여기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너다. 그러면 페르미 여기면 여기 비워져 있고 이런 그 개념을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표면 상태가 여기 이제 그럼 여기에 이제 surface state가 어떤 결함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결함이란 거는 이제 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하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나 더 적을 수 있는 게 이게 표면에서는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어디에는 좀 많거든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트랩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요. 왜 트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얘가 초기 상태가 얘가 기본적으로 많아서 줄 수 있는 상태가 초기 상태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대 50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결함 상태가 분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절대 칼같이 딱 이거를 여기까지다 라고 이제 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그걸 얘기할 수 있겠죠. 뭐냐면 여기에 디펙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연습 문제 풀 때 여기 보면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보다 밑에 있는데 도너 레벨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펙이 있으면 쌍생성하면서 여기에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보다 요 위에 있는데 얘가 억셉터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디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도너란 거는 이게 전자를 줄 수 있는 하나가 더 많은 상태가 디폴트니까 걔가 뉴트럴인 거거든요. 억셉터란 거는 하나가 비워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가 그 빈 거를 줄 수 있는 상태니까 얘가 억셉터 스테이트라 그러거든요. 그게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이냐 차징이냐 할 때 처음에 디폴트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결함의 디폴트 스테이트가 전자를 더 많이 있는 상태를 도너 상태로 생각해보면 얘를 떼면 플러스 차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없는 상태인 경우는 디폴트가 하나가 없는 게 디폴트니까 받으면 이제 마이너스 차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전자를 받았는데 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도너가 있고 전자를 받았는데 억셉터 스테이트는 전자를 받으면 원래의 상태 더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디펙트 스테이트를 밑에 놓고 이제 도너 스테이트를 밑에 놓고 이제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상적인 상황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균일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보면 도너 스테이트고 여기가 억셉터 스테이트다 해서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도너 스테이트고 위에는 억셉터 스테이트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상태가 다 틀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태라면 페르미 레벨이 여기까지다. 여기다. 그러면 도너 상태가 채워지면 얘는 요 밑에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다 뉴트럴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넘어가서 이 도너 스테이트 요까지인데 요까지가 도너 스테이트인데 페르미 레벨이 위다. 이래 올라갔다. 그럼 여기 채워주면 요 위에는 억셉터 스테이트인데 여기는 전자가 채워지면 마이너스 차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차징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때 마이너스 차징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도너 스테이트의 디펙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위에까지가 억셉터 스테이트의 디펙인데 전자 채워져 있으면 여기까지 전자 다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요 밑에는 뉴트럴이지만 요 사이는 얘는 마이너스 차징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차징 되면서 얘는 공간적으로 디펙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에 딱 들어있는 차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 모스 이 필드 디펙트 트랜지스터의 그 에너지 밴드 구조를 할 때 이렇게 메탈과 옥사이드 얘기할 때 이렇게 메탈과 옥사이드 차지 스테이트 얘기할 때 X에 대해서 메탈과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얘기할 때 이 상태가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
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는 반도체 사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요 서피스 스테이트에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FET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쇼키 다이од일 때는 요 표면에 서피스 스테이트 때문에 여기에 차징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 이제 여기 차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지금 갑자기 메탈로 왔잖아요, 지금. 그죠? 메탈 세미컨덕터 쇼키 다이од일 때는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MOS 구조에서는 옥사이드 층에 하나의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서피스 스테이트를 표현하기 참 좋은데 왜냐하면 옥사이드 층에 세미컨덕터 말고 옥사이드 사이드 쫙 이래 있는데 지금 메탈과 세미컨덕터 딱 붙였을 때는 붙일 데가 없죠. 그죠? 서피스 스테이트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세미컨덕터 끝나고 바로 요 표면에 댕글링 본드를 표현하는 이 표면을 이제 물론 굉장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아몰퍼스한 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험을 하다 보면 딴 것들이 코팅될 수 있거든요. 분자 수준으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두께가 델타인 얇은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차지가 이렇게 쫙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마이너스 차지되고 플러스 차지되고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쇼키 다이од일 때 이 서피스 스테이트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두께 델타에 인터페이스라는 가상의 레이어를 넣어서 분명히 내가 옥사이드를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얇은 델타 두께의 원자 두께 정도의 델타의 두께에 요걸 넣어가서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전원체 쪽이니까 전원체에서 여기 이제 표현을 하면 전원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원체가 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DIT가 인터페이스에 있는 우리 디펙트의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에너지당 있는 그 디펙트의 농도, 밀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두께 델타가 있을 때 이제 이 델타가 절연체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메탈과 절연체가 약간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와는 좀 다르게 요 델타 두께가 되게 얇은 이제 가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차지가 여기에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해서 요 두께가 델타인데 여기서도 또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직선으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직선으로 내려온다 표현에 여기 이제 모스 구조에서도 이렇게 직선 내려오고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는 구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직선 온다는 얘기는 이 속에 그 뭐냐면 차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절연체 속에 차지가 쌓인 게 없다. 이 얇은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그 서피스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쓰였는데 여기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내에 차지가 전혀 없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마이너스 E가 힘이죠, 그죠? 힘에다가 X 여기 중심을 X로 하면 힘에다가 X를 한 게 에너지입니다, 그죠? 에너지니까 전자 간 위치 에너지가 포함되는데 이 전기장에 대해서 요 안에는 차지가 없고 양단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차지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 인터페이스 레이어 양단에 차지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마이너스 E의 X니까 X에 대해서 요 E는 픽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지 있으니까 픽스된 전기장에다가 길이에 따라서 직선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연체에서 요 안에 떨어지는 거는 그 인터페이스 내에 차지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외부에 쌓인 차지로 생긴 이 필드에 의한 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이 필드가 이제 방향을 내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이 필드 있으면 철저하게 전자 입장에서 이 필드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전자가 딱 떨어지면 여기에서 뚜루루 떨어진다, 굴러 떨어진다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총 에너지인데 여기 요만큼 차이는 건 카이네틱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굴러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서피스 스테이트에 대한 표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질문 요것도 조금 그 여기 설명에 조금 제가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서피스 스테이트 영향이다. 메탈 세미컨덕터 오믹 컨택에서 이게 보면 이때 이제 accept state, surface state가 EF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경우, 작으면 네거티브 차지가 맞죠, 그죠? 뭐냐면 EF보다 EF보다 예를 들어서 accept state가 이 그림은 아닌데 accept state가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여기까지가 도너고 여기가 accept인데 페르미 레벨이 요 위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accept state까지 전자를 채우니까 여기는 뉴트럴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차징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type 요 ideal non-rectifying barrier 되어 있는데 non-rectifying barrier니까 EF보다 큰 도너 스테이트가 되어 있으면 도너 스테이트는 여기 이제 보면 요 EF보다 큰 요 도너 스테이트 다 크죠, 그죠? 도너 스테이트가 위에 올라와 있죠, 그죠? 도너 스테이트 올라왔으면 여기에는 요 디펙이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비워져 있으니까 실제 전자가 빠져나와 있으니까 파지티브리 차지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밴드 배치도가 이제 바뀌니까 이게 밴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 오믹 컨택을 만들어줄 때 얘가 얇게 만들어서 터널링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특성인데 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전류 전압 특성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얘가 직선인 경우하고 또 이렇게 휘어진 경우하고 실제 보면 또 실제 흘러가는 게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서피스 스테이트가 금속과 반도체 혹은 금속과 절연체, 특히 SiO2, 그 다음에 그 Si인 경우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그 헤테로 정션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또 있게 헤테로 정션 할 때는 설명하긴 했지만 재료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재료 자체가 틀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헤테로 정션의 서피스 스테이트가 더 문제가 될까요? 실리콘 옥사이드가 더 문제될까요? 느낌학상 이 헤테로 정션이 서피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실리콘 자체가 서피스 스테이트 둘 다 영향을 많이 받긴 한데 둘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헤테로 정션이 좀 더 서피스 스테이트가 많다. 오른손. 실리콘이 그래도 더 많을 것 같다. 왼손. 모르겠다. 양손. 자, 처음에 오른손은 헤테로 정션. 다음 왼손은 실리콘에 의한 정션. 실리콘 내의 정션. 세 번째는 모르겠다. 왼손이 하나, 둘, 셋. 예. 대부분 맞네요. 뭐냐면 쉽게 생각하듯이 제가 방금 설명했는 게 다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계면에서도 같은 재료에서도 이런 서피스 스테이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디펙트와 트랩 스테이트가 많이 생겼는데 이게 재료 자체가 틀려버리면 이게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헤테로 정션에서 사실은 이 서피스 스테이트가 사실은 큰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서 표면 효과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이런 헤테로 정션 자체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광소자 같은 것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소자나 그리고 양자 퀀툼 소자라든가 양자 소자라든가 이런 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면의 영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은 작지만요. 비중은 헤테로 정션이 IV 커브, PN 접합 다이오드를 기본으로 해서 전체 식은 따라간다. 이렇게 하고만 끝냈잖아요, 우리가. IV 커브는 거의 똑같이 rectifying 커브를 따라갈 거다 정도인데 사실 여기에 광소자라든가 여러 양자 하이 일렉트로 모빌리티 트랜지스터라든가 새로 스핀트로닉스라든가 그런 새로운 전자소자에 있어서 이런 헤테로 접합 이 밴드 배치도에 해당되는 소자가 사실은 사람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실리콘 쪽은 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고 얘 두 개가 접목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피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surface state하고 interface state가 그냥 블랙박스가 아니라 그 안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사이에 그냥 가적으로 유니폼하게 디스플레이 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느 특정한 중심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acceptor donor state를 그냥 밑에는 donor 위에는 acceptor를 그랬는데 얘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할 때는 딱 중간까지는 donor state고 중간까지는 acceptor state로 표현을 해서 이게 올라가기 어렵다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 전공이 그런 상태의 디펙이라서 캐리어를 좀 늘려주기 위한 도핑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로 이렇게 첫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예. 제가 오자마자 바로 좀 늦게 항상 와서 제가 그런데 지난번에 요거 쉰다고 이렇게 잠깐 녹화를 포즈 눌렀다가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단추를 안 눌러가지고 뒤에를 녹화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비디오로 녹화하는 거 입수해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기지 한번 킬까요, 여러분? 예. 모스펫 자체가 여러분 이거지. 시작합시다, 여러분. 모스펫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분이 발명한 그런 반도체 소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대원 박사님이란 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940년대에 처음 게르마늄을 이용한 이제 트랜지스터, 포인트 컨택트의 트랜지스터, 그걸 이제 바딘에 의해서 벨랩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필드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는 전자를 흘려줄 수 있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잔뜩 있는데 전자를 쫙 당기면 얘가 샥 지나가고 전자를 밀어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를 당겨서 걔를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주고 전자를 밀어서 이 채널을 없애주고 하는 거를 온오프 해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것도 참 재밌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모스 캡 첫 출발이 이제 캡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캐패시터. 왜냐하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캐패시터입니다. 그럼 얼핏 든 생각이 지금 여러분 메탈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탈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밑에 반도체가 있죠, 그죠? 반도체가 있으면 기판이잖아요, 기판. 기판이니까 기판에도 뭔가를 이렇게 전자가 넣었다 뺐다 하려 그러면 이걸 배선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메탈 쪽에 배선하는 걸로 이제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해줘서 포텐셜 올렸다 내렸다 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 옥사이드는 어차피 절연체니까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사이드 보면 여기에 모스 구조에서 이 배선을 해가지고 배선은 우리가 오미 컨택을 만들어 줬겠죠, 그죠? 그죠? 오미 컨택을 금속으로 배선했는데 오미 컨택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표면을 이렇게 헤빌리 도핑 시켜서 걔 메탈을 딱 붙여놓으면 걔는 오미 컨택이 된다. 라는 관점에서 세미컨덕터 사이드에 오미 컨택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서브스트레이트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탈에 연결되어 있고 2단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커패시터니까 요 커패시터가 요 보면 옥사이드니까 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커패시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판이니 P타입이다. 그 다음에 혹은 N타입이다. 첫 출발에 따라서 보면 요 안에 보면 차지가 이 일반적인 메탈과 메탈 커패시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것만 커패시터 될 텐데 요 차지가 생겼을 때하고 그 다음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 생각해 보면
여기 옥사이드 있긴 하지만 금속과 반도체 얘를 옥사이드를 되게 얇게 한다 그러면 메탈 반도체 인터페이스가 있는 쇼크 다이오드네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했을 때 여기도 디플리션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디플리션 레이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메탈 세미컨덕터를 생각했으면 디플리션 레이어가 있더라. 얇은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딱 넣어주면 배리어가 약해지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디플리션 레이어가 있죠, 그죠? 디플레이 있고 그냥 좀 이 저런체를 인터페이스를 아예 저런체로 바꿔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요게 세미컨덕터 사이드는 뒤에 이제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차지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가 생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 디플리션 커패시턴스라는 걸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모스 커패시터 구조지만 일반 커패시터 다른 점은 요 금속 게이트 금속과 요 게이트 인슐레이터 사이의 커패시터 고정된 커패시터하고 그 세미컨덕터 사이드에는 디플리션에 관계되는 커패시턴스 두 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메탈 옥사이드 인슐레이터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인데 요 커패시터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되어 있는데 채널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채널이 생기면 이 전자가 이 차지가 표면에 쫙 몰립니다. 표면에 쫙 몰리면 이 뒤에 레이어가 아니라 요 첫 번째 요 계면에 차지가 쫙 이렇게 쌓여버리면 요 뒤에 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채널에 어떤 차지 쫙 모여 있으면 커패시턴스가 요 인슐레이터의 커패시턴을 쓰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한번 내볼래요, 한번 여러분? 손을 내고 있으면 요게 옥사이드 위에가 메탈이고요. 위에가 메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옥사이드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밑에가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러면 차지가 모이면 금속이 손에 차지가 모이겠죠, 그죠? 차지가 모이는데 얘가 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차지가 모이면 요 두 개만 그 커패시턴스가 될 텐데 요 사이만 얘가 차지가 안 모이고 밑에다 그러면 요 서피스 밑에는 디플리션 레이어고 여기 저런체니까 이때는 두 개의 커패시턴스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겠구나 라고 되니까 얘는 손 두 개로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세미컨덕터 사이드에 얘가 차지가 모이는 경우하고 차지가 없는 경우, 채널이 없는 경우하고 커패시턴스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모스 캡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전체 탭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살짝 볼게요. 한번. 잠깐만. 제가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참 물어보니까. 제가 이걸 잠깐만요. 제가 그려가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걸 슬라이드가 그림이 없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싶었네. 자, 그래 여기서, 왜냐면 제가 출판사에서 그림 나오지 말게 해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가 제가 좀, 절대 안 나오게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료는 어차피 내부적인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제 N형, P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P형과 N형 이제 기판이, 이제 여기서 보면, N형 기판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P형 기판으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N형 기판일 때하고 P형 기판할 때,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게이트하고 실리콘 옥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으면, 여기에 P형일 때는 밑에 페름 레벨이 있는 거고, N형일 때는 위에 페름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메탈과, 그 다음에 옥사이드, SiO2가 딱 있고요. 있고, 다음에 여기에 실리콘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타입인 경우를 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전위를 딱 연결을 했을 때, 전을 딱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라운드로 해서, 전압이 걸리지 않는 상태가 곧 연결해서 그라운드
상태가 되는 거죠. 커패시터의 양단에 이렇게 전이가 걸리지 않게끔 0V 걸려 있는 상태가 되면 차지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페르미 레벨보다 높기 때문에 혹은 워크 펑션이 메탈의 워크 펑션이 반도체 워크 펑션보다 작기 때문에 손쉽게 떨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전장 이동을 해서 얘가 한쪽이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여기에 P타입인 경우에 전자가 채워지면 이 P타입의 스페이스 차지는 차징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자가 오면 이제 이 억셉터 쪽이니까 P타입은 얘가 디플리션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무슨 전하로 차징 되는 거죠? 스페이스 차지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음이죠, 그죠? 음의 상태니까 생각하면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요렇게 맞을 거다. 요거하고 요 메탈이 같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차징이 쌓이면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입니다. 양이면 얘기했지만 여기에 N 플러스 P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하고 여기 상태가 차지가 쌓이니까 중간에 전원체 입장에서는 전기장이 딱 걸려있는 거죠. 근데 왼쪽에는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다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걸려있으니까 이 전기장 때문에 이 전원체 입장에서는 그 전기장 곱하기 X, 차지 입장에서는 X에 해당되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더 추가져 됩니다. 추가되니까 얘도 이제 이 차지 양에 따라 기울어질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진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울어짐을 표현을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요 상태에서 요 값을 밴드 옵셋이라 그러는데 밸런스 밴드의 밴드 옵셋만큼 요 크기만큼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P인 경우에 요 그 밴드 옵셋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요 옥사이드도 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같이 이동하고 올라가니까 요게 상대적으로 요 페르미를 맞출 때 요 그림이 메탈과 단순히 세미컨덕터 여기가 픽스된 상태에서 요것만 할 때보다는 중간에 한 단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전체가 덜 휘어지는데 그 에너지 베리어라 로어링 그랬었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요 두 단계를 거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페르미 레벨을 얼라인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페르미 레벨은 같고 그 다음에 워크 펑션은 같고 그다음 P 타입, 모스 구조 이래 되고 N 타입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N 타입인 경우는 이런 볼 때 인슐레이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N 타입인 경우는 이렇게 실리콘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워크 펑션 차원에서는 그 반도체 쪽 워크 펑션이 작죠. 자, 워크 펑션이 작다는 얘기는 얘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덜 필요하다. 잘 나간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N타입 쪽에서 메탈 쪽으로 전자가 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동하겠죠. 그죠? 포텐셜이 물이 쭉 빠지면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N타입 쪽은 플러스 차징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차징 되면서 요게 플러스 차징 되면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요 방향이 될 겁니다. 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될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요 절연체 입장에서는, SRT 입장에서는 양단에 요 차지가 쌓여 있고 일렉트릭 필드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이 밴드 옵셋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요. 요 밴드 옵셋, 그 절연체의 요 컨덕션 밴드와 반도체 컨덕션 밴드 사이에 컨덕션 밴드 옵셋은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요렇게 내려와서 같아야 되니까 여기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같은 상태가 된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메탈과 이 반도체 할 때 옥사이드 층이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반도체 쪽을 좀 더 밑에서 출발해서 그려야 될지, 좀 더 위에 올 그려야 될지 좀 헷갈리죠, 그죠? 이 페르미를 맞추는데,
여기 또 맞추긴 맞추는데 중간에 스프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가 한 단 딱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얘를 맞추는 거니까 반도체 사이드에 스페이스 차지의 모양 자체가 양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려가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 쪽만 이렇게 맞춰서 어차피 메탈하고 맞으니까 여기만 그리자라고 해서 교재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사이드 층은 좀 생략하고 세미컨덕터 사이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라고 해서 표현이 된 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봐야 될 게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가 이제 앞에서 플랫한 상태가 이제 이게 그 전압 흐름이 없는 상태이죠. 전압 흐름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플랫 밴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N타입일 때 금속 양의 전압이 걸렸다. 여기 있죠. 양의 전압이 걸렸다. 그러면 양의 전압이 걸리면 이 상태가 지금 전압을 걸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근데 여기 양의 전압을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위에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면 얘가 여기가 원래 플러스 돼 있는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마이너스 모여야 되는데 플러스 많이 걸어주면 여기에 전자가 땡겨온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그림이 요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점점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조금씩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보면 페르미 레벨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그러면 이 곡률이 이렇게 되는 순간 전자가 벌크에서는 요만큼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방향을 가면 여기 이제 반대편으로 전자가 더 많이 모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곡률에 따라서 여기에 전자가 좀 더 많아지고 홀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걸리게 되거든요. 자, 요걸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말로만 표현하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봅시다 한번. 보면 아까 P타입을 생각해 보면 밴드를 정확히 그리지 않았습니다. 금속 양의 전압이 걸렸다. 근데 이제 양의 전압 많이 걸었다. 많이 걸었으면 요 P타입 반도체 음의 전자가 많이 모였다. 그럼 전자가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음의 전자가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플러스 P타입에 마이너스 쫙 모였다는 얘기는 P타입은 양의 머저리티 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머저리티 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를 잔뜩 걸어가지고 양의 머저리티 캐리어인데 음의 전자를 쫙 모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췄습니다. 그래 전류를 흐르게 딱 해놨는데 그럼 이 전자는 이 P타입 입장에서는 반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실제 채널이 될 만큼 많아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버전 레이어다. 그러니까 인버트 됐다.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 음의 전압을 걸었는데 이제 P타입인데 음의 전압을 걸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럼 쉽게 생각해서 양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P타입에 양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졌으면 P타입 입장에서는 내가 머저리티 캐리어가 플러스인데 양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냥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머저리가 많아졌으니 거기에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대가 되는 게 N타입일 때는 플러스를 걸어줬는데 양이 잔뜩 걸어주면 N타입인 경우는 플러스 많이 걸어줬을 때 게이트 전자 많이 모여서 마이너스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거기 채널이 딱 되면 얘는 N타입의 머저 캐리어가 전자인데 전자가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냥 많은 전자가 더 모여있네. 어큐뮬레이션 있고 금속일 때 여기에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줬다. N타입인 경우에. 그러면 플러스가 많이 모이는데 좀 많이 모이다가 굉장히 많이 모이면 얘가 N타입 입장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자기 머저리티 캐리어에 해당되는 양만큼 많이 확 늘어서 됐으니까 역전이 되었구나.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가 돼서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는데 출발이 P형일 때 플러스일 때는
인버전 레이어였는데 N0일 때는 플러스일 때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되더라. 라는 걸 정성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타입인 경우에 음의 전을 걸었을 때는 얘가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되는데 N타입인 경우 음의 전의 경우는 인버전 레이어가 되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밴드 그림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또 어떻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N타입일 때 이렇게 이따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인트린직 레벨이 있다. 그 다음에 E에 F가 있고, E에 컨덕션 밴드, E에 밸런스 밴드가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페르미 레벨이,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다. 자, E에 F에 페르미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 빼고, 만약에 밴드 배치도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래 되면 반도체 쪽에 전압을 뭐를 걸어준 겁니까? 플러스를 걸어준 겁니까? 마이너스를 걸어준 겁니까?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래 되죠. 그 밑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죠?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죠? 이랬지만 이렇게, 요게 이렇게 그려도 되죠. 요거를 밑으로 내려도 되겠죠, 그죠? 상대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일정해야 되죠, 그죠? 일정해야 되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분명 P타입으로 출발했는데 페르미 레벨 일정하는데 얘가 올라가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입장되어 있으니까 얘가 서피스입니다. 여기가 서피스고 여기가 벌크입니다. 자, 서피스는 이 밸런스 밴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표현되어 있고 페르미를 갔습니다. 서피스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서피스는 페르미 레벨이 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 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차지 양이 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기 홀이 많아진 거죠, 그죠? 그죠? 홀이 많아졌으니까 P타입이었는데 홀이 많아져서 이 표면에 플러스 많아졌네? 그러면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마이너스 걸어져, 여기 플러스 걸어져, 여기 마이너스 걸어졌으니까 요 플러스는 요거는 세보면 어큐뮬레이션 돼 있는 거죠, 홀이. 밴드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지금 아까 말로 한 거를 밴드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N타입에다 생각해 봅시다. N타입에서 생각해 이걸 보고 E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트린식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여기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페르미 있는데 이걸 똑같이 이제 그림을 이건 N타입입니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때 이제 이게 N타입인데 여기에 N타입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래 됩니까? 마이너스 걸어주면 이래 됩니까? 플러스 걸어줄 때 이래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 걸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컨덕션 밴드로 멀어졌죠, 지금. 멀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얘가 얼마큼 멀어졌을까 생각해보면 항상 기준을 보면 딱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인트린식 레벨을 그려서 쫙 그려서 여기 딱 중심이 되었다. 여기 중심이 됩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인트린식 레벨인데요. 요 위하고 밑에 정중하게 되어 있는데 페르미는 일정한데 공교롭게도 원래 페르미 레벨은 이 벌크 상태에서는 인트린식 레벨보다 위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게 위로 휘어지니까 얘가 쭉 가더니 인트린식 레벨보다 아래에 왔죠. 그죠? 자,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이 상태에서 서피스에는 무슨 차지가 쌓이는 상태입니까? 플러스 차지가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쌓였으니까 여기에도 플러스 차지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N타입일 때는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바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걸 보고 여러분 생각이 휘어진 정도가 볼 때,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표면의 차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한다는 걸 이제 알겠죠. 그죠? 그 휘어진 정도가 이제 계산할 때 보면,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이 페르미 레벨하고 요 인트린식 레벨, 요 사이에 요 거리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인트린식 레벨하고 이 페르미 사이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휘어진 것의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휘어진 정도가 이 원래
그, 그 벌크 상태에서의 인트린식 레벨하고 서피스에서의 인트린식 레벨 요 사이 차이가 이 표면에 뭐가 많이 쌓일 것인가 하는데 되게 중요한 값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피스 포텐셜이 그럽니다. 그래서 서피스 포텐셜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면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일 때 이 표면에 있는 그 전하는 이 표면에만 있는 전하, 이 스페이스 차지 말고 표면 전하는 이 그 서피스 포텐셜이 되게 중요하구나. 요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accumulation, inversion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밴드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 표현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그래서 N타입인 경우에 이제 이 한쪽만 이제 표현되는 걸 보면요. 이런 때는 그려져 있는 걸로 얘기하면 제일 좋긴 한데, 결론만 먼저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어차피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휘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그 인트린식 레벨이 이렇게 가고요. 이에 F 돼 있고, N타입이니까 페름 레벨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E에 F가 있고요. 또 게이트에 게이트 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돼 있겠죠, 사실은.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이제 보면 이 벌크 상태보다 요 서피스 상태가 요 값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보면 여기에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많이 늘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E의 컨덕션 밴드, E의 페르미 레벨에다가 이게 KBT 분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N, C의 한개 N 제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값 줄었다는 얘기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전자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가 여기는 이제 전자가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다. 이 표면에서 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이게 플러스일 때입니다. 플러스일 때 전자가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자를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메탈과 이랬으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표현하는데 얘가 인트린식 레벨이 이렇게 있고요. 있고 E에 컨덕션 밴드, E에 밸런스 밴드가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위에서 바뀌었죠. 위에는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걸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쭉 걸어주면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메탈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이 표면은 지금 요 컨덕션 밴드하고 요 페르미 레벨하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멀어졌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걸었으니까 플러스 차지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플러스 차지가 더 많이 있는 상태라서 이때는 induced space charge, positive space charge 해서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 마이너스 된 상태고 이게 조금 더 내려가서 이게 더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얘가 더 휘어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자, 이렇게 많이 걸어줬습니다. 많이 플러스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여기서 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트린식 레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E에 인트린식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고 E에 밸런스 밴드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상태를 보면 메탈을 보면 이 페르미 레벨이 이 영역에서는 여기를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준 상태고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보면 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레벨보다 밑에 내려갔습니다. 밑에 내려갔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 밸런스 밴드가 더 가깝죠, 그죠?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가 차지가 있는 겁니다. 인벌전 레이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인벌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N타입 반도체에서 하고 메탈과 중간 옥사이드 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줄 때 밴드가 이 모양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상대적인 페르미 레벨 위치에 따라서 차지 농도가 서피스에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서피스에 요 차지가 모여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 스페이스 차지가 이렇게 플러스 공간 모여 있는 경우 이렇게 이 플랫하게 만드는 요게 스페이스 차지 두께죠, 그죠? 이게 두께입니다. 전체가 다 플러스인 상태인 경우인데 요거의 길이라든가 요 차지 서피스 모인 차지라든가 그 다음 메탈에 모인 차지라든가 요 세 군데 영역 여기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 차지 플러스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서피스 스테이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대략 요런 네 군데 정도를 우리가 차지가 모이는 출발점을 생각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피스 스테이트가 없다 그러면 요 상태가 없는 거고요. 그냥 이 반도체 쪽에 있는 채널 서피스에 모이는 모바일 차지하고 스페이스 차지하고 그다음 메탈에 모이는 차지하고 이렇게 되고 서피스 스테이트 있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의 차지가 여기에 사이드 사이드에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차지 분포를 두게 됩니다. 그 차지 분포만 주어지면 여러분 사실 예전 PN 접합 다이오드 생각해 보면 그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포화성이 계신 따라서. 요게 이제 어큐뮬레이션 그다음에 에서 인버전 레이어까지 가는 이제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조금 많이 긴데요. 그 다음에 모스 카페,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어가 그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 표면에 이 서피스 포텐셜이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값으로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표면과 벌크 상태에서의 이 인트린직 레벨의 차이를 우리가 서피스 포텐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진도가 그렇게 한데 제가 한 번은 온라인으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 인트린직 레벨이 이렇게 E에 F에 I고요. E에 컨덕션 밴드고요. 컨덕션 밴드, E에 밸런스 밴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표현할 때 여기 이제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P타입입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 코어사이 페르미 레벨로 이제 표현하죠. 그러면 E에 파이에 그냥 페르미 레벨이죠. 사실 이때는 페르미 레벨의 P 영역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인트린직 레벨하고 이 차이를 봤을 때 벌크에 있을 때 인트린직 레벨하고 서피스 인트린직 레벨 차이를 요렇게 표현을 해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E에 파이에 S 이렇게 두 값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밴드 배치도를 그릴 때 머릿속에 인트린직 레벨은 딱 정중간에 있는데 이 인트린직 레벨이 표면에서 인트린직 레벨로 할 때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전체가 그만큼 휘었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밴드 갭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로 갔냐 위치한 걸 가지고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요 이동한 정도가 사실 이 표면에 모인 차지 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걸 보면 이 서피스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이 스페이스 차지 레이어 전이차로 표현되는데요. 여기 이 영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P0는 NI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Fi-E F를 여러분 예전에 배웠었는데 요때 이제 이 Fi-EF가 요 EFI에서 EF를 빼준 것에다가 생각해보면 요거는 E의 파이 F입니다. 그래서 이게 NI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파이의 FP입니다. P고 그럼 요거는 이제 P0는 벌크 상태에서 P0는 거의 근사적으로 돈 억셉터의 농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이의 F의 P 값은 이게
E분의 KT의 로그의 NI분의 NA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E의 KT가 이게 서멀 볼티지로 표현하니까 바로 서멀 볼티지에다 로그 NI분의 NA가 요 값으로 딱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게 휘어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휘어진 정도가 사실은 빌트인 포텐셜과 바로 연결이 나중에 되거든요. 연결이 되고. 자, 그래서 저게 요 상태에서 서피스 포텐셜하고 이제 요 스레셜드 볼티지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의하게 되는 요 스레셜드 볼티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자, 스레셜드 볼티지라는 거는 이제 인버전 레이어 형성에 대해서 채널이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인버전 레이어 차지가 통과하는 건데, 이 인버전된 차지가 요 서피스 포텐셜 어떤 관계가 되는지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식들을 조금 이해하는데, 그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하지 못했네요, 보니까. 수요일 날 제가 요 내용을 이 서피스 모이는 차지 양을 요 다음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부분 잘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예.